영국에서 병원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가 사망한 환자가 1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붕괴 직전이라고 평가되는 영국의 의료 체계는 국가가 세금으로 진료비를 내주는 공짜 진료로 한때는 영국의 자랑이자 많은 국가들이 따라한 복지 롤모델이었는데요. 지금은 무려 760만 명의 환자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고 의사들은 임금이 무려 26%나 깎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의 상황이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은 게요. 우리나라도 최근 진료를 보지 못한 5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나라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영국 의료의 비극, 과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노동당은 지난해 영국의 국가보건 서비스인 NHS의 진료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영국인이 12만 69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사망한 대기 환자가 6만 명 정도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2배가 늘어난 거죠. 영국에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NHS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HS는 1946년부터 시작된 영국의 국영 의료 서비스 시스템인데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는 달리 세금으로 비용을 다 충당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한때 NHS는 영국 복지의 상징이자 국영의료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영국의 NHS를 모델로 의료 체계를 설계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체계가 꼬여서 국민들이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건데요. NHS를 통해 진료를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진료 웨이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 집계된 진료 대기자만 무려 76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장질환 환자 40만 명 중에 37%는 진료를 받기까지 무려 18주 이상이 걸렸고요. 치료가 시급한 심장질환 환자 12,799명은 무려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기까지 하는 영국의 상황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영국의 자랑이었던 NHS는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먼저 의료비 예산이 줄어든 게 큽니다.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을 했고요. 여기에 코로나19가 겹쳐서 근 몇 년 동안 치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재정 지출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죠. 영국의 독립자선단체 헬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의 의료 예산은 연평균 1,870억 파운드, 약 298조 원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한참 모자란 금액이라서 EU 14개 나라 평균 수준으로 의료 예산을 끌어올리려면 400억 파운드를 더 썼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오히려 의료비 지출을 삭감해왔고요. 이건 고스란히 영국 의사들의 처우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의사들의 임금은 무려 26%나 삭감됐다고 합니다. BBC에 따르면 영국의 전공의 초봉은 연장 근로수당을 제외했을 때 연 2만 9천 파운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시급으로 따지면 14파운드, 2만 3천 원이죠. 다른 직업하고 비교하면 웨이트리스의 시급이 12파운드 정도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영국의 의사들은 급여가 더 높은 호주나 뉴질랜드 등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임금 인상의 문제를 두고 파업까지 하고 있다 보니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공공의료 서비스 NHS가 마비된 상황이지만 영국인들은 민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민영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파도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서민층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영국과 비슷한 의료 체계를 가진 나라로 캐나다와 호주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두 나라 모두 영국의 NHS를 모방했기 때문에 진료비는 거의 무료입니다. 다만 캐나다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관리한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그런데 캐나다와 호주 역시 진료를 보기까지 엄청난 대기를 해야 하고요. 응급 환자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로 살인적인 의료비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데요. 2021년 1인당 경상 의료비가 미국이 1,948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경상 의료비는 3,406달러였고요. OECD 평균은 4,087달러였습니다. 이렇게 병원비가 비싸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으면 병 한번 잘못 걸렸다가는 전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고 하죠. 게다가 민영 보험 체계이고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면 더 싸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혹시 자영업자라면 보험료도 훨씬 비싸지고 가입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할수록 더 비싸지기 때문에 서민층이 가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예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보험에 따라서 보장 내역이 천차만별이어서 정작 치료비가 비싼 병은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비로 파산하는 사람이 돈을 빌렸다가 파산하는 사람보다 더 많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사실 건강보험제도 하나만큼은 잘 만들어놨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의료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5살 어린이가 후두염에 걸려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4곳에서 거절당하고 결국 숨지는 일이 있었죠. 그것도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졌다는 서울에서 말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으로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돈이 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만 지원이 몰리면서 정작 응급 환자를 치료할 의사는 너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멸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최종 지원율이 25.5%를 기록했습니다. 병역직 지원율은 더욱 처참한데요. 전국 40개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상급연차 전공의 모집 정원이 총 258명이었지만 지원자는 단 2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과가 한 곳도 없는 지자체가 모두 58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의료 붕괴 현상은 의사 정원이 턱없이 모자란 데다 특정 과에만 지원이 몰리는 쏠림 현상,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왜곡된 현상, 그리고 특정 전공의 의사들이 과도한 책임을 지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문제입니다. 눈 떠보니 의료 후진국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의사 한 명을 육성하는데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리는데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도 영국 못지않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료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영국의 심각한 의료체계 붕괴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강보험 지금 당장 좋다고 여기서 안심하다가 나중에 정말 큰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세계가 주목하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